금년 초에 한 번 하고 두 번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회사 경영법 모임에서 책자를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조금 사람들 들어오기 전까지 책자 만드는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이정욱 변호사님, 예, 한번 그 예, 교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책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해운조선물류경쟁법 연구회 회원분님들께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연구회가 이제 해운조선물류산업에서 경쟁법 문제를 연구하고 지식을 확산하고 또 이제 업계가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여섯 분의 그 발표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원고들을 다 받았고요. 윤세리 변호사님께서 해운산업과 경쟁법 관련해서 원고 주셨고, 또 우리 심지환 교수님께서 경쟁법이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이제 원고를 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추석 연휴도 잘 쉬지도 못하시고 또 EU 경쟁법상 카르텔 금지와 일괄 면제 규칙 관련해서 또 원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광장의 정환 변호사님과 지수빈 변호사님이 이제 조선업 관련 경쟁법상 이슈 관련해서 원고 주셨고요. 그리고 회원협회 김근웅 국장님께서 공정위의 해운산업 과징금 부과 사례 관련해서 원고 주셨고, 또 고려대 로스쿨 김인영 교수님께서 이제 전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 관련해서 원고 주셨고, 또 제가 미국 해운법의 최근 동향 관련해서 이제 원고들이 준비가 돼서 지금 이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섯 분 필자 모두 다 넣어서 공조로 해서 이제 책 제목은 회사 경쟁법 연구 1을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전체 출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김민영 교수님과 논의하고 나서 이제 따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종욱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1차 편집해서 왔는데 출판사 이야기는 페이지 수가 너무 적다. 우리 보통 이 교재 형식으로 하면은 한, 한 160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좀 작은 형태의 책을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뭐 180페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분량이 작아서 좀 한두 분한테 원고를 한두 편 더 이제 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재한 교수님이 한 편 더 보내주셔가지고 그 바로 이제 출판사에 보내서 책을 그 이제 편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 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띄워줄래? 그 여러분들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EU에서 이제 그 CBER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공동행위 말하자면 운항 공동행위에 대해서 그 EU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더 이상 허용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BER이 더 이상 이제 그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공동행위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 그 특히 이제 뭐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EU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라이언스들이 이제 그 공동으로 배선을 해왔던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유럽에 다니는 선사는 지금은 이제 HMM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진해운과 이제 HMM 두 회사가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HMM만 이제 유럽 항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HMM이 직접 영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 또 뭐 동남아나 미국에 가는 그 화물들이 또 EU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역외 적용이라 그래서 그 역외 적용의 영향을 또 받지 않겠나 이런 제가 이제 확신을 못 하는데 우리
또 전공인 뭐 심재한 교수 등등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화물 또 동남아로 가는 화물이라도 그것이 이제 EU에 그 이제 도착하는 화물이라서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면 EU법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운법 29조에 따라 가지고 운임은 물론이고 이제 운항에 대한 공동행위도 허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EU에서 이런 운항조차도 공동행위를 못하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그 이제 그 해운법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법 자체를 뭐 폐지하게 하는 운동이 기운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쪽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주 2년 동안 화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선복이 부족해가지고 운임이 올라서 근데 화주로 봐서는 이제 운임 운항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을 또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화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결론에 이를지 하는 또 의문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EU에서 결정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제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윤현수 해운 물류국장하고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연구회가 오늘 이런 1차 모임을 한다고 했더니 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항이라 그러면서 한 10월 말쯤에 좀 공식적인 좀 세미나를 좀저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미에는 우리 그 해수부가 좀 후원한다 그럴까요? 뭐 우리 모임이 주최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공식적인 세미나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제 EU의 발표 내용 법적 의미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심지한 교수님이 잘 아십니다만 일단은 제가 그 논의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EU 옛날 트리티, EC 트리티 제 81조가 있었는데 이제 공동행위 특히 카르텔을 금지하는 이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뭐 공동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EC가 있고 최근에 이거 이제 EC 기능 조약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101조입니다. 그래서 뭐 판매 가격이나 뭐 거래 조건을 이제 그 공동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81조가. 그리고 그 82조와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그 행위인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요 81조에 대한 것, 요 81조에 공동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여기 81조 3항에 좀 근거를 해가지고 EU에서는 이제 그 이제 과거에 처음에는 86년에 만든 4506, 86 해서 일괄 면제하는 블록 익젬션으로 이제 공동행위를 이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운임까지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이제 2006년에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9년에 이제 컨소시아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얼라이언스 뭐 체제입니다만은 운임의 그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제 운항에 있어서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블록 익젬션 그 룰을 이제 그 채택하게 된 거죠. 2009년에.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걸 그 이제 적용 제외를 할 때 뭐 세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이제 컨소시아의 그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가격 조절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6개월 전에 통지하면 그 안에 있던 회원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요 세 가지만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이 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뭐 5년씩 한 번씩 하니까 2014년, 19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 그 4년부터인데 이건 제가 이제 오타가 났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 스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에 뭐라 그럴까요? 갑작스런 이제 수요가 이제 폭증이 되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선박이 제공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요는 많고 이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와서 운임이 아주 크게 올라서 이제 화주들의 그 이제 운송 뭐 서비스 제공이 아주 열악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 컨소시아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뭐 폐지를 하겠다 뭐 그런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 EU에서 더 이상 연장을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가 상당히 귀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이제 외신 뭐 등등을 읽어보면은 VSA라고 이제 베슬 쉐어링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운항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운항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효율을 가져오기는 했어도 공급을 이제 줄이는 건 맞는 거죠. 이제 한 회사 한 회사가 이렇게 가던 것을 이제 공동을 하다 보니까 공급은 이제 뭐 줄어 드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앞으로 그 전기선사들은 이제 어떻게 운항을 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그 EU 그 공동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서 이게 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남재일 그 부장님도 오셔서 좀 이따 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일단 제 생각인데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유럽이 아니고 일단은 그 유럽은 그 12척이 필요한데 일단은 8척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노선에 그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얼라이언스 같으면은 이제 4개 선사가 들어 있거든. 3개 선사, 4개 선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한 회사가 자기 스스로 노선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4개 회사가 한 노선에 배를 이제 2척씩 2척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운항하면서 4개 노선을 갔었는데 이제는 한 노선을 한 회사가 모두 배를 자기 배를 넣어서 운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 한 노선에 그 배가 8척이 필요하다 이거죠. 한 노선에 8척이 필요한데 한 회사가 이제 2척을 배를 넣으면은 4개 선사가 이제 2척이니까 8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한 달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한 배가 첫 배가 이제 출항해 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보면은 일주가 이제 그 배가 4척이 필요하겠죠. 한 주에 한 척이 떠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덟 그 한 노선에 8척이 이건 이제 그 일주일에 2번씩 떠나는 걸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에 8척이 필요한데 이제 2척을 넣고 이제 4개 선사가 1개월 동안 운항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동 행위를 이제 못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한 노선에 이제 한 선사만이 이거 운항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배가 이제 2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6척 선박이 더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척 선박을 더 가지고 오려면은 뭐 용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M&A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노선을 가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척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 위에는 2척을 넣고 이제 그 다른 선박 6척을 가져와서 현상 유지를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네 개의 노선에 자기 배가 이제 두 척 두 척 나가 있던 걸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덟 척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 이제 한 노선을 이제 운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노선에서 철수하고 하나의 노선에 여덟 척을 투입해서 이제 운항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선사가 한 노선에 자신의 선박만으로 운항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냥 운항하게 되면은 이제 배 공간이 이제 많이 남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화주들의 화물도 같이 그 배에 싣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을 떠나가지고 미국 갈 때 그렇죠. 우리나라 전기선사의 미국 가는 화물 같으면은 우리 선사가 한 20%밖에 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는 다른 전기선사들이 이미 화주와 그 운송 계약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배에 자기만 운송하고 있다면은 이건 이제 30% 공간밖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가 이제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슬로트 차트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전기선사로부터 화물을 받아와 가지고 공간을 채워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슬로트 차트로 공간을 빌려가는 것은 그 이제 공동 행위로 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은 서비스는 계속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아니냐. 모든 선사들이 이제 자기 자리에서 그 공동으로 하던 것을 한 노선은 한 회사가 하고 또 한 노선은 또 한 회사가 하고 이렇게 여덟 척을 가지고 쭉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슬로트 차트를 해가지고 공간을 빌리는 게 그 공동행위 위반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그 현재까지의 그 컨소시아 형태와 다른가 하면은 이제는 같은 자리에 그 모이지는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슬로트 차트를 이제 하기는 이제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컨소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정기적으로 모임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개별적으로 슬로트 차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여간 연구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좀 그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요것까지만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드린 요 두 가지 그 법률적으로 뭐 그 영향을 받는 것하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전문가님들이 조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재한 교수님 이쪽 이웃 쪽 그 이런 그 블록 exemption에 대해서는 우리 모임에서 또 한 번 또 발표도 해주시 한데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영남대 심재환입니다. 어, 일괄면제 규칙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번에 아까 이종훈 강사님께서 책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그 추가로 보낸 원고의 내용이 때마침 그 일괄면제 규칙 예, 관련이라서 좀 시기에 맞게 제가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실 일괄 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요 체계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그 경제법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그 글을 보셔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김인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EU 지금 현재 기능조약 체계로서는 101조에서 이제 그 카르텔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101조 1항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101조 3항에서는 그 2차 저차한 이제 그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그 카르텔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EU 집행위원회 쪽에서 원래는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다가 그 신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카테고리화해서 만든 게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2차 저차한 이제 내용을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카르텔 금지를 면제시켜주겠다. 그 얘기는 이제 허용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일괄 면제 규칙이 생겼다가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해운 공동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번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또다시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번에 2024년 4월에 그게 원래 그 한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연장이 안 되면 그냥 폐지가 되는 건데 결국은 연장이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됨으로써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동행위 자체를 하면 그게 카르텔로서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컨소시아 형태로 어떤 협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 이 일괄 면제 규칙이 폐지가 됨으로써 금지가 되는데 그러면 해운 업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8척을 운항을 해가지고서 돌려야 되는데 결국 그 이제 남은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인영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결국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아마 뭐 용선 계약 그 형태로 해가지고서 그 남은 빈 공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다른 업체하고 용선 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그 방법이 결국은 EU 경쟁법을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 좀 기존의 어떤 해운 시장의 판도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예상을 해보는데 이 경제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됨으로써 이 업계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좀 대응을 현명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 교수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바쁘실 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좋은 지식 공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김건홍 여기 국장님이 또 이 부분에 또 실무자이세요. 그리고 또 HMM의 남재일 우리 부장님이 오셨는데 우선은 그 유럽은 담당 아니신데 김건웅 국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잘 예,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제가 아는 이번 EU의 CBER 폐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선박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선박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공유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폐지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선복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슬로트 차터나 아니면은 슬로트 익스체인지 정도의 단순한, 그러니까 뭐 터미널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닌 말 그대로 선박에 독자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내가 다 채울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한테 슬로트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서비스를 못하는 루트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서로 이만큼씩 공유를 서로 슬로트를 교환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공동 운항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된다, 이 부분마저 안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선박 회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24,000TEU급 선박을 집어넣고선 뭐 5,000TEU, 6,000TEU 선적하고 싣고 나르다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선사들 입장에서는 24,000TEU급 선박을 운항하면서 모든 포트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핵심적인 몇몇 개 포트만 다니면서 최적의 루트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대형선 그러니까 뭐 H&M을 비롯해서 뭐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이런 회사들 모두가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포트에만 기항하게 되면은 반대로 화주들은 앞으로 스페이스를 더 잘 못 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화주들은 스페이스를 구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환적을 해서라도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초보적인 공동운항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로트를 차트해주고 슬로트를 익스체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초보적인 그런 것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HMM의 우리 남재일 부장님께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실 거기 때문에 가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HMM의 남재일 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남재일 부장님, 혹시 아, 조금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내에 뭐 이 담당하는 본부가 따로 있어서 예, 예,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민감한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민감하지만은 되고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CBR 폐지 관련해 가지고 머스크 MSC는 시장 점유율이 30% 넘으니까 아마 이미 내년부터 얼라이언스를 분리하기로 했고요. 오션 얼라이언스도 구주기항하는 항로는 30%가 조금 넘습니다. 이다 보니까 아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더 얼라이언스는 현재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어세스먼트만 제출하면은 아마 현재 기준의 틀에서는 문제 없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스페셜 쉐어링 어그리먼트를 변경해서 슬롯 차트 어그리먼트로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베스트 쉐어링 어그리먼트가 이제 슬로트 차타 정도로 다 변화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좀 뭐 화주청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LG의 그 LG전자의 정문기 또 박사님도 계시고 또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이종덕 그 부장님도 계시거든요. 삼성 SDS에 그 정문기 박사님 좀 뭐 외신이라든지 또는 그쪽 화주 측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박사님? 네, 교수님,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 그래요? 아니라서 이종덕 박사 얘기 예, 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교수님들하고 HMM 쪽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발표가 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분석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변화의 자체가 하나의 그 라우트에 그 선박을 달리해서 운송을 하는 얼라이언스 내의 선사들은 복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수의 선사들이 매 주간 배를 서로 달리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저게 적용이 되면은 30% 이상의 저 독점을 가진 그 선사들은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매주
자기의 배를 운영하면서 남는 스페이스를 이제 다른 선사한테 슬롯 차트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유럽 지역에서의 다머넌트인 MSC나 뭐 스크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지는 아직 그 예측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화주 입장에서는 그 정확한 그 분석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화주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선복을 구하기가 동일한 선사나 이 슬롯 차터 외에 다른 변경 요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전보다는 스페이스를 구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선사가 매주 자기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남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른 선사한테 슬롯 차트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보다 슬롯의 운영이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기 30% 시장 저기 점유율이 30% 되면은 개별 회사 그 개별 회사가 그 이제 운항하게 되면은 그 위반이 되는 건가요? 이게 컨소시 이제 블록 익잼션이 허용될 때 그 30% 그게 룰이지 개인적으로 운항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MSC가 어떤 노선에 30%, 35%그 점유율 가지고 이제 그 운항해도 운항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 시장 지배적 지위 때문에 뭐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공동행위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죠? 공동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예,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지배적 지위 때문에 뭔가 다른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오늘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 강영기 박사님, 강 박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아, 예. 저기 네네. 강 박사님 뭐 네. 말씀만 좀 들어주시면 우리 강 박사님 또 뭐 네. 일본 또 전문가시니까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또 이제 더원이 그 네. 유럽 항로에 다니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뭐라고 코멘트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사신문 등등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모일 때는 좀 네. 일본에서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네.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뭐 해양수산부 꼭 뭐 해양수산부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업계에서 이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 잘 뭘 해야 되고 제가 뭐 업계 대책을 세워서 잘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전기선사들도 뭐 대응을 잘해서 이제 경쟁력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화주도 화주 나름대로 또 더 나은 또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요.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좀 우리가 더 연구해가지고 10월 말경에 공식적인 좀 세미나 뭐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이든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짜가 우리가 이제 17일이니까 한번 말경에 뭐 31일이나 또 30일경 또는 뭐 11월 초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하도록 좀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때는 더 많은 이제 스테이크 홀더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뭐 또 정책과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또 뭐 산자부 또 국회에서도 우리가 발표하는 데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재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은 교수님 우리가 좀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쓰신 논문 미리? 또 어차피 뭐 책에 나올 예, 내용이기 예. 때문에
예, 정보를 예, PDF로 해가지고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논의한 것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새로운 자료들이 있으면은 우리 단톡에 좀 많이 올려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저기 좀 상의해가지고 이번 주 내로 또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